안녕하세요. 드디어 그 사기 열전 15건이 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기 40건으로 이제 완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건 완간한 기념으로 같이 번역하고 신주를 다신 몇 분 선장님들을 모시고 사기 완간의 의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원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기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명옥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게 4년 만에 40권을 냈잖아요. 그래서 본기 9권, 그 다음에 표와서 7권, 세가 9권, 열전 15권 해가지고 모두 40권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치고 보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몇 권 될지 몰랐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40권쯤 될 거다 라고 저희가 이제 의논을 했는데 정확히 40권이 나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 글자 수 계산하거나 한 건 아닌데 40권 분량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이 40권을 갖다가 그것도 4년 만에 이제 40권을 냈다는 거는 대단히 이제 빠른 속도로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이제 사기와는 많이 다른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송기섭 박사님 이제 40권 다 내시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요. 신주 사마천 사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상당한 보람은 느꼈지만 하면서 좌절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후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정말 나 자신도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최원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렇게 이게 40권을 만드는 게 이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동안 많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어려움도 많았고, 특히 또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각종 이 지도 제작을 거의 저하고 이제 정환합 선생님께서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특색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힘도 들었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너무 보람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기를 전체 이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고대 요동이 어딘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여튼 고대 요동은 지금 현재의 요동이 아니라 나나 주변에 있는 그쪽이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게 돼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사기로 본 고대 요동이라고 해가지고 바른 역사 학술원에 논문을 낸 바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세요. 예. 역사와 융합에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 교수님 어떻게 조금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사기를 번역할 때 이게 4년 동안 이게 번역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과연 가능했습니다. 사기를 번역하면서 서로 때로는 의견충돌도 있었잖아요. 한사분 이치를 어디로 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설왕설래 하면서 그런 토론을 거치고 짐 싸고 가보자 해서 이제 떠나서 우리가 답사도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견해들도 서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삶에 이런 인물 유형을 만났을 때 사기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기 번역에 참여했다라는 게 의미 있고, 아마 아까 송기섭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신이 굉장히 뿌듯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주 사기는 기존에 나왔던 사기와 여러 점에서 다릅니다. 뭐가 가장 다르냐면, 먼저 기존의 사기는 이제 사마천이 쓴 본문을 번역하고 거기에 이제 삼가열전의 일부를 출처로 밝히지 않고 일부러 번역해 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는 이 신주 사마천 사기는 사마천이 쓴 본문뿐만 아니라
삼가열전까지도 이제 삼가열전 하면은 뭐 베이니슨, 뭐 세근, 그 정의, 집회 이게 주로 이제 당나라 때까지 완성된 주석들인데요. 이 주석까지도 완벽하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세계 최초의 이제 그 사기 완성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본문은 뭐 백화문으로 그 옛날이게다 옛날 글이니까 요즘 사용하는 글을 이제 백화문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백화문으로 본문은 좀 해석해 놓은 걸 봤는데 삼가 주석까지 다 번역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최초죠. 저희가 참에 이 사기를 번역할 때 원칙이 한자도 빼놓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이 사기를 갖다 번역한 게 그 최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관점의 그 신주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왔는데 사기를 갖다 전부 다 우리와 관련 없는 중국의 역사 이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번역을 해왔다 그러면 저희는 최초로 우리 관점, 특히 이제 동이족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기를 번역하고 신주를 달았다 하는 점이 과거와 아주 이제 다른 그런 사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최원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도를 여러 장 실었는데요. 사실 지도 만드는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동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기에서 말하는 요동은 지금 근대 요동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 요령성에 요하라는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사기에서 말하는 요동은 고대 요동을 뜻하죠. 그래서 고대 요동은 그 이후에 지금 요하를 중심으로 그 요동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요동은 또 이제 지금은 요하를 중심으로 보지만 과거에는 요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요수라 그러죠. 그 요수는 지금의 요하가 아니라 이 사기를 보면은 사기의 원문과 주석들을 보면은 수경주 같은 저희가 신주를 달면서 많은 책을 또 참조를 했는데요. 수경주라고 중국의 전국시대 무렵에 이제 완성된 그 중국 강에 관한 백과사전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고대의 요소는 지금의 하복성 난하 무렵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고대의 요동은 바로 그 하복성일 때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지도로 많이 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그 만리장성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한사군 위치라든지 하는 거를 사기 원문과 주석과 그 다른 여러 가지 중국 고대 역사서를 가지고 입증을 해낸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최원태 선생님은 이쪽을 이제 번역하시면서 우리 관점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요동의 위치를 밝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요동의 위치를 밝히려면은 서태양 항우가 이제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을 갖다가 이제 요동왕으로 봉하잖아요. 그래서 봉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요동의 위치를 찾아낸 건데 뭐 그쪽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이제 사기를 번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사실상 지도 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대 요동이 어딘가. 고대 요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진말 한초,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초기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위만이 서기전 195년도에 조선으로 망명할 때 이제 그때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요동국이라고 이제 나와요. 이 진초 지제월표하고 항우 봉기에 보면은 요동국이 나옵니다. 연국에서 연국을 분할해서 요동국을 만들어요. 그때 기존에 있던 왕이 누구냐면 연왕이 이 한광이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자기를 따라온 쉽게 얘기하면 관중을 정벌할 때 따라온 그 한광의 부하 장도가 있어요. 장도를 연국의 왕으로 시키고 한광을 다시 요동국으로 좌천을 시킵니다. 그때 연국은 수도가 개고 요동국은 무종이에요. 무종은 지금 어디냐면은 당산시 옥전이에요. 그냥 북경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요. 거기가 옥전이기 때문에 거기가 도읍을 정한 거예요. 잘라가지고 줄 때 반드시 이 옥전은 구당도 지리지도 무종에서 옥종으로 바뀌게 나오기 때문에
요동은 요동국이 거기면은 거기도 다 요동이 된 거예요. 사실상은 나나 유역 지금 진왕도시 그쪽을 이제 요동국으로 다 보는 거죠. 함축해서 사료로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대명 일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평부 명안원 쪽에 이제 강우 주발이 그 노관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흉노로 도망가기 전에 그 연나라를 칩니다. 칠 때는 괴 삼국 치면서 장성까지 이르러가지고 현을 다 이제 점령합니다. 그게 이제 대명 일통지 명안원 쪽에 나와요. 지금 영평부가 어디냐? 지금 갈석산 노령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영평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고대 요동이 어디구나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관점의 그 주석이라는 거는 이제 본기에서 보면 뭐니 해도 사마천이 왜 황제를 중국사에 시작을 했는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원래 중국은 삼황, 오제 이렇게 되는데 사마천은 사망은 다 어떤 인물로 지워버리고 사망의 마지막에 따지면 황제인데 그 황제를 갖다가 오제의 첫머리로 삼고 황제의 후예를 맏아들인 소호가 아니라 자기 이제 그 둘째 아들 창의의 아들인 전옥을 갖다 이제 두 번째 왕위를 이은 걸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천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죠. 그 부분은 이제 김명옥 박사님이 동이족 신화 사화 이쪽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쪽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번역을 하면서 그 황제의 실존성과 또 황제의 민족 기송성이라고 하는 두 논문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했는데요. 이덕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가 과연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동이족인데 예를 들면 전욱이라든가 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신화들을 보면 은나라니, 하나라니, 은나라니, 진나라니, 진나라의 선조도 전부 다 그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고 은나라의 선조도 전부 다 난생설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망오제라고 했을 때 황제는 한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이족인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천이 그 부분에 고민이 있었고 그 뒤에 보면은 사실 소 이름 대신에 그 청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굉장히 감춰져 있으면서 동이족이었던 것들을 한족으로 만들었구나, 한족으로 세웠구나. 이들의 고민이 한족이 아무리 그 이후로 쭉 봐도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대의 연구자들도 연구를 봐도 이게 한족의 기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그 민족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마천 때부터 그런 고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석 박사님도 요즘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중국사는 이제 사마천이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원래는 공자시대 때에 그 공자께서 주나라를 이제 주유하면서 느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민족적인 그런 차별을 주기 위해서 주나라를 우대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민족이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사마천이 받아들인 거죠. 그 공자는 요순 시대부터 시작했던 것을 갖다가 그 3제를 더 늘려가지고 황제부터 이제 그 중국의 역사로 설정을 해서 그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게 된 것인데 우리가 신주사기를 만들면서 느낀 것이 그 사마천의 어떤 허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너무 잘 드러난 데에서 또 그것을 밝혀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를 찾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마천은 이제 오제의 시작을 황제로 했는데 황제를 왜 시작을 했을까를 보면은 황제가 치우하고 싸우잖아요.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치우가 동이족인 건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황제도 동이족인데 사마천은 동이족 치우하고 싸웠으니까 황제로 시작하면 중국인의 하와족의 중국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사를 하기 위해서 오제로 시작하는 중국사를 사마천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주석이 없으면 알기가 힘들어요. 조금 아까 김명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는 자기의 제위를 큰아들 후후에게 주지 않고 작은 아들 창의
창의 아들인 전욱에게 주죠. 왜 그렇게 설정했냐면 또 중국의 다른 책에 보면은 황제의 큰아들인 소호가 제위를 이었다 그런 책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호를 주었냐면 소호 김찬씨, 우리 이제 김씨의 가장 이제 선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김씨의 선조가 바로 소호 김찬씨죠. 이 얘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김효신 비문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소호와 창의, 둘째 아들 창의는 아버지가 황제고 어머니가 노조로서 부모가 같아요. 그러면 소호 김찬씨가 동족인데 같은 부모에게서 난 창의는 동족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건 결국 삼가 주석에서 소호란 이름을 쓰지 않고 청양이란 이름을 썼는데 원래 이 청양이 뭐 소호다라고 하는 걸 갖다 주석들에서 밝혀놨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마천이 중국사를 만들었다. 송기석 박사님 설명하신 대로 처음에 중국사의 틀을 만든 것은 공자고, 사마천이 또 유학을 상당히 높였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만든 주나라 이걸 정통으로 삼어가면서 그걸 조금 더 끌어올려가지고 황제부터 시작하는 중국사를 사마천이 창작한 역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표와 서를 7권으로 냈잖아요. 그 부분은 표와 특히 표는 자리는 죽어갖고 이술 선생님은 모시지 않았는데요. 이술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표가 나오기 힘들어요. 뭐냐면 이 표에서 아주 이 사기 표에도 뭐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1, 2년씩 차이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잡아낸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현재까지는 완벽한 그 표라고 볼 수 있고, 아마 1위 이상의 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100년 동안 나오기 힘들다라고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의 그런 이제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기석 박사님은 이 번역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송 선생님이 번역하실 때 서에서는 가장 뭐 인상 남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어요? 지금까지 기존의 사기가 번역된 그런 책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런 책들을 갖다가 다 찾아서 이제 참고를 했는데, 그 사기마다 우리가 직접, 한문학자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일본의 그 백화문을 번역해서 출간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삼가주를 위주로 해서 사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번역과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 번역한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해왔더라고요, 그동안. 그런데 문제는 일본식 번역을 실제 사기 한번 원전에 비교해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세가는 제후들의 사적인데 사마천은 세가를 따로 설정했지만 반고가 한서를 편찬할 때는 세가를 없애버리잖아요. 반고는 신하면 다 신하지 무슨 제후가 있고 뭐 딴 신하가 있냐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는데, 이 사마천은 각 세가, 각 제후들도 분명히 독립적으로 다룰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세가를 설정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한 대목만 이렇게 보면은 강태공 있잖아요, 제 나라. 그 강태공에 대해서도 보면은 주석에 보면은 동인이다라고 동족이다라고 나오죠. 그 현대 선생님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시죠? 세가를 할 때 이제 그 본기나 표, 서, 열전도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세가는 그 각 30편으로 돼 있어요. 맨 마지막 그 뒤에다가 지도를 다 그려놨어요. 세가만큼은. 세가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세가 맨 뒤에 다 해놨다는 게 특징이고, 하여튼 그 세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걸 느꼈어요. 황제나 제왕의 동기가 아닌 이제 제후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풍노나 이 동호 관계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호를
지금 저 적봉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하북성 북쪽의 상곡군 그쪽에 지금 이 동호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예? 조세가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논문이나 우리가 이제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이번 시간은 사기 40건 완간을 기념해가지고 사기 40건의 이제 핵심 사항만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번에 열전 15건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열전의 세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열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몇몇 이제 특징 있는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사기 40권 완간 기념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